혹시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렇다면 모아둔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합법적으로 받는 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검증한 노하우입니다. 단 10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8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노후 재정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그 돈 그대로 두고 연금까지 받을 순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단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장 잔고가 연금 혜택을 막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2세 송할머니는 40년간 식당 일을 하며 모은 3천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속상해하셨죠. 병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 때문에 매달 34만 원의 혜택을 놓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통장에 있는 돈을 지키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검증된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 80% 이상이 실제 연금 수급자로 전환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그대로 두고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까지 받게 된 것이죠. 놀라운 건요, 이 돈이 실제로는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안 쓰고 놔둔 돈도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예금에 대해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간 80만 원의 소득을 월마다 벌고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이자도 거의 받지 않는데도 말이죠. 아니, 그럼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단독 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총 68만 5,02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공과금도 내고 생필품도 살 수 있으니 노후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저축을 너무 많이 했나? 하며 혜택을 포기하십니다. 70살 이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월 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고 통장에는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10년간 조금씩 모아들인 돈이었죠. 나중에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쓰려고 모아둔 건데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4천만 원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매달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실제 연금 소득 20만 원과 합치면 월 소득이 33만 3천 원. 여기에 다른 재산까지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지키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상담소에 오신 76세 강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세요. 강할아버지는 버스 기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간 버스 운전하며 번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해요. 월 34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강할아버지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돈을 똑똑하게 관리하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강할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3달 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선생님,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돈도 그대로 있고 연금도 받고 진작 알았으면 작년부터 받았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손해봤는지 모르겠네요. 79살 박할머니의 사례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으로 농지를 팔아받은 2억 원이 통장에 있었어요. 서울 사는 아들 집 가까이 오려고 농사짓던 땅 다 팔았어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직 못 샀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면 당연히 기초연금은 꿈도 못 꿀 상황으로 보였지만 저희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도 해결했어요. 박할머니도 6개월 후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에요. 기초연금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알면 누구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노후 재정 상담을 하며 발견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5가지 황금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활비 통장 최적화입니다. 통장에 얼마를 남겨둬야 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건 수천 건의 상담 경험에서 나온 황금 비율이에요. 너무 적으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너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생활비가 80만 원이라면 480만 원,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고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73살 정할머니는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 540만 원만 일반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했더니 무사히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통장에서 얼마만 빼면 되는지 정확한 계산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월 생활비에 6을 곱하면 됩니다. 70만 원이면 420만 원, 90만 원이면 540만 원, 120만 원이면 720만 원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통장 잔고예요. 두 번째 방법은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 활용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놀라운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저축 상품 중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주는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진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시중은행에서요. 각 은행마다 상품명은 다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 적금, 노후 안심통장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70살 최할아버지는 이 상품 덕분에 인생이 바뀌셨어요. 최할아버지는 퇴직금 3,500만 원이 통장에 있었는데 그중 3천만 원을 이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3천만 원은 마치 없는 돈처럼 계산되어 기초연금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하셨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반드시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한 3년 만기 후에는 자동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은행에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은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주거 환경 개선에 투자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집도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신데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매트, 현관 손잡이, 부엌, 싱크대 교체,
도배, 장판 등 주택 수리에 사용한 비용은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68세 김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시죠. 김할아버지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집이 낡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할아버지께 1,000만 원을 들여 화장실 개조와 단열 공사를 해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과적으로 할아버지의 집은 훨씬 따뜻하고 안전해졌고 기초연금도 받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집도 좋아지고 연금도 받고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됩니다. 단, 모든 공사 영수증과 계약서는 꼭 보관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합법적인 자녀 증여 활용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자식들한테 돈을 다 줘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이체하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의심을 받고 오히려 더 꼼꼼히 조사받게 됩니다. 증여는 계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으니 연간 500만 원 이내로 나눠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76세 정할아버지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주지 않고 4년에 걸쳐 1년에 500만 원씩 정식으로 증여하셨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증여세 신고도 꼼꼼히 하셨습니다. 통장에서 그냥 현금으로 빼서 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대량 현금 인출은 모두 기록이 남고 자녀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어도 추적이 가능해요. 적발되면 받았던 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시골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5번째 방법은 농지 및 실거주 주택 특례 활용하기입니다. 이건 시골에 농지나 집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이에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는 일반 재산보다 평가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또한 어르신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도 특례가 있어요. 80살 한 할아버지는 시골에 논과 밭을 갖고 계셨는데 아들 집 가까이 가려고 도시로 이사하셨어요. 그런데 농지를 그대로 두니 재산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셨죠. 우리는 할아버지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분에게 임대하고 그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산 평가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모든 방법의 핵심은 바로 계획성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제 실제 적용을 위한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 6개월 전에는 금융 자산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세요. 각 은행의 통장 잔고, 적금, 보험해지 환급금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주거 상황도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녀들과도 증여 계획을 상의해 두시고요.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에는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은행마다 금리와 조건이 다르니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 수리가 필요하다면 견적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두세요. 기초연금 신청 한 달 전에는 통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세요. 계획했던 주택 수리도 시작하시고요. 신청일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통장과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성입니다. 절대 편법이나 불법을 쓰시면 안 돼요. 현명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9세 이 할머니는 통장에 3,800만 원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관리하셨어요. 600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남겨두고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셨죠.
200만 원으로는 낡은 화장실을 수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무사히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고스란히 있고 연금도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면 여러분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지키면서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가실 텐데 매달 34만 원이면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생 세금 내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혜택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주의사항과 성공 사례를 더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 관리만 잘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달 34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법이나 불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갑작스러운 통장 잔고 변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갑자기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요. 73살 오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일주일 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오할머니께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라고 조언드렸죠. 그래서 오할머니는 6개월에 걸쳐 조금씩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셨고 결국 기초연금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모든 거래의 투명성입니다. 통장에서 현금으로 대량 인출한 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80살 장할아버지는 통장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용도를 설명하지 못해 기초연금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손자의 결혼 비용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했고 재신청까지 3개월이나 기다리셨죠. 세 번째 주의점은 자녀 증여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라고 해도 신고 자체는 꼭 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증여세 면제 범위 내이면 신고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76살 박할아버지는 자녀 증여를 계획적으로 하고 매번 증여세 신고를 꼼꼼히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기초연금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답니다. 네 번째 주의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공동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개인당 최대 34만 2,510원, 둘이 합쳐 68만 5,020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월 68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1년으로 치면 8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니까요. 68살 정할아버지와 65살 윤할머니 부부의 사례를 보시죠. 두 분의 통장 잔고를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지만 둘 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서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첫째, 생활비 통장은 하나만 남기고 둘째, 각자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셨고 셋째, 집수리에 투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68만 원 넘게 연금을 받게 되셨죠. 1년이면 8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주의점들을 지키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87살 신할머니는 6년 동안 기초연금 신청에 계속 실패하셨어요.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상담 후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1,500만 원은 오래된 주택 수리에 500만 원은 손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겨두셨어요. 7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죠. 선생님, 78세에 받기 시작했으니 87살인 지금까지 9년째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3,600만 원 넘게 받았네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 때문에 오히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모든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산 변동은 피하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하세요. 증여세 신고도 꼭 잊지 마시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준비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믿으시겠죠? 이 방법들을 통해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20년간 연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바로 어르신들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 지키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현명한 노후 준비 꼭 시작해 보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4천만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특히 어떤 금융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금융 지식은 공유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